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서가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오늘 시절 연가에 찾아온 게스트. 지금까지 오셨던 분 중에서요. 아마 이분이 가장 멀리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무려 제주도에서 날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네. 제주 대표 트로트 가수 아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가수 아연입니다. 시절 연가를 위해서 그럼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먼 길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이 아얀 씨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은 이얀 씨를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많이들 혼란스러워. 아얀 씨, 아얀 씨라고 돼 있어서. 네, 아얀이라는 이름은 수호천사의 의미예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아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다. 예, 그런 이거. 깊은 뜻이 또 있었네요. 있었네요.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우리 아얀 씨가 제주도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라던데. 맞습니다. 빼지 않네요. 부정을 안 하시네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까지 또 한달음에 또 와주신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시절연가에서 이야기할 곡이 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의미가 큰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오늘 이 주제곡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이 노래는 2006년 MBC와 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100선 중 53위에 선정되었던 곡이고요. 그리고 2020년 KB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부른 애창곡 100선 중 1위. 네, 1942년 발표된 노래지만 80년이 되도록 잊혀지지 않고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예. 함께 들어보시죠. 예. 길래 꽃불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서가다 그립습니다. 아주 걸음이 되돌아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무야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한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개거리는 풍천에서 슬피 울고 허락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와, 그래서 네. 찔레꽃을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젊은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노래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노래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당연히 이 노래를 알 수밖에 없죠. 과거에 뭐 친구들이랑 노래할 때만 찔레꽃 붉게 또 노래하시나요? 신나는 느낌으로 막 불렀었고 이게 전혀 막 우울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요. 네. 나중에 가사가 막판에 막 북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마냥 신나는 노래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됐죠. 네, 뭔가 좀 남다르게 좀 들리기도 하죠.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노래를 하면요. 근데 아얀 씨는 이 노래를 언제 처음 아시게 된 건가요? 저도 사실은 2022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2022년이요? 얼마 안 네,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2022년 백나나 가요제가 열렸고요. 예, 그때가 12회 때 제가 출전을 했습니다. 백나나 가요제가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백나나 선생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찔레꽃을 부르신 이제 백나나 선생님을 기르는 공연단도 하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행사나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땠어요? 그 2022년에 처음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 접했을 때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노래인데 맞아요. 아얀 씨는 어떻게 들렸나요? 일단 노래 자체가 가사가 이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가 있는 노래여서 네. 선생님의 그 음색 자체가 이 노래 가사와 너무 절묘한 거죠. 네. 네. 네, 그 정말 잔잔하게 떨리는 그 음색들이요. 네. 그냥 듣고만 있어도 너무 애절함이 느껴지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국민들이 애환을 달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 친구들은 네. 어때요? 이 노래를 좀 알고 있나요? 생소해해요. 굉장히 생소해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국민가요가 젊은 세대는 모르는 많이 노래가 잊혀져 됐구나.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얀 씨가 필요합니다. 네. 이 노래를 다시 살려야 되는 예. 굉장히 막중한 그렇습니다. 인물을 띠고 있는 분이 네, 네, 네. 바로 아얀 씨이기 때문인데요. 이 찔레꽃이요. 일제강점기 통제와 억압이 한창이었던 1942년 발표된 노래거든요.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당시에 국가총동원법 전문이라고 조선일보에서 1938년에 저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일 전쟁이 1937년부터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처음에 무단 통치를 하다가 3.1운동 이후에 깜짝 놀라가지고 약간 문화 정치를 하려는 듯 했으나 만주사변 터지고 중일전쟁 터지고 태평양 전쟁 터지면서 점점 더 이제 통치가 막 가혹해지는데 바로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중일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국가총동원법 저런 걸 만들면서 우리 조선인들을 전시 총동원 체제로 내몰게 됐던 거죠. 저 때가 이제 중일전쟁 때였는데요. 이제 저 때 궁극가요라고 하는 우리가 네. 소위 이제 친일가요라고 하는 노래들이요. 요때 이제 대거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반회사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네. 그런 궁극가요를 만들게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노래들이 38년도, 37년도 요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상업적으로 음반은 팔아야 되다 보니까 저 때 나왔던 궁극가요는 거의 사실 성적은 좋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사그라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로 가면 또 다시 궁극가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맞아요. 추진했거든요. 조선 민족을 말살한다고. 그래서 일본 한국신민화에서 몽땅 다 중일전쟁에 동원하겠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또 한 게 뭐냐면 조선의 성씨를 없앤다. 맞아요. 라고 해서 그때 창씨 개명 뭐 이런 걸 또 막 추진했었거든요. 또 당시에 1940년에 동아일보에서 또 관리의 창씨, 뭐 창씨 개명에 참여한 관리들 명단 공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2월 10일 기원 가절로부터 조선의 창씨 개명의 제도가 실시돼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내선일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선일체라는 건 이제 일본하고 조선이 차이가 없다, 다 똑같다 그런 얘기인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은 차별은 했죠. 차별을 하면서 동원할 때만 니네 일본 사람이야 이랬던 건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강제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조선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렇게 막 보도를 통해서 선전을 했고 그러면서 창씨개명 분위기를 더 북돋우기 위해서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고등관들 중에서 창씨개명한 사람들 명단 공개 참 잘했어요. 딴 사람들도 다 따라해라. 이런 이제 분위기를 고취시키게 됐던 거죠. 말로는 뭐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창씨 개명을 안 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어려웠던 시절이죠. 당시에 그 총독부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158만 호 정도에서 뭐 창씨 개명을 했다. 그 전 호수의 거의 한 37%에 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제 당국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강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어느 조선 사람이 성씨를 버립니까? 그 조선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유교 윤리가 남아있던 조선시대에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성을 바꾸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일제가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면 한국어를 없애야 된다, 조선어를 없애야 된다. 맞아요. 이걸 또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3년에 터진 게 조선어학회 사건. 맞아요. 조선어를 연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회원들을 막 이제 막 구속해서 고문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다 모아놨는데 그때 소실된 거예요. 나중에 진짜 우연히 그때 사라진 그 자료가 서울역인가 어디서 우연히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사전을 만들게 되는 그렇게 됐었는데, 일제 시절에는 우리가 사전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탄압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신문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말의 시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함께 본 기사 중에서 아얀 씨 기억에 남는 일제 강점기 뭐 말의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창씨 개명. 예, 이게 가장 눈에 띄어요. 신문에 창씨 개명을 한 조선인이 몇 명 도달했다, 막 이런 식의 기사를 통계를 내서 막 낼 정도로 예. 이거는 정말 절대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뭐 또 무감심하게 방임하는 것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일제가 음으로 양으로 막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41년에는 조선 인구의 81% 이상이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또 1942년에 어떤 짓을 했냐면 관공서에서 일본어 사용 필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말조차 못 쓰게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막 이제 막 붙잡아다 재판을 회부하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정말 그것도 민족 말살을 목표로 한 1940년대 이후 그리고 1945년 우리 해방 전까지 한반도에서 사는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만주 또 간도로 향했는데요. 예,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의 서름을 다룬 노래들이 많죠. 그래서 네. 그리고 시절연구에서 저번에 얘기 네. 나눴던 황성예터, 그것도 바로 이제 북한도로 떠나면서 고향을 잃었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애환을 노래한 그런 노래였었는데, 아얀 씨 황성예터 아시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아, 들어본 네. 적은 네. 들어본 적. 우리 교수님께서 잘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 노래 들어보신 네. 거군요. 너무 기대돼요. 황성예터에 그런 소절이 나오죠. 네. 나는 가리라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가 없이도 한없는 이심사를 가슴 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터야 자리 거라. 굉장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계속 뭔가 떠나야 되는 정서. 그런 정서가 나와서 그게 당시에 일제가 쌀 같은 걸 계속 공출해 가니까 너무 막 살기가 어려워서 북한도로 간 분들도 있지만 거의 강제 내지는 반강제 또는 속아서 간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이제 1931년에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에 만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계속 만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1년에 1만 호씩 조선인들을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1930년에는 60만 명이었던 망주의 조선인이 나중에 40년에는 145만 명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일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만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황성예터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담았다면 찔레꽃에는 자의로 타의로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의 심정이 담겨 있잖아요. 네, 우리가 찔레꽃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립습니다. 자주 보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무. 와, 여기 동무라는 말을 예전에는 썼었죠, 그렇죠? 1940년대는. 그렇죠. 네, 네. 남북에 분단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물한 단어가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았었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분단이 되고 나서는 동무라는 이 단어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 노래다. 네, 이거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북한에서 너무 많이 흔하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실제로 이 동무라는 그 가사를 못 잊을 동무야에서 못 잊을 사람아. 네. 그다음에 노래하던 뭐 새동무에서 노래하던 동창생 이렇게 해서 가사를 변경을 해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만 봐도 이게 원곡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동무야라고 불렀으면 원곡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2절 한번 또 볼까요?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3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네. 아마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옛 추억이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 이 노래가 처음에 뭔가 하여튼 목가적이고 따뜻한 남쪽 나라 느낌이었는데 2절부터 좀 뭔가 진지해지는 맞아요. 느낌이 들면서 천리객창 북두성. 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고향을 떠나서 이제 먼 곳에서 고달픈 객지살이를 뜻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3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 사진이 이제 백인이라는 뜻이 예전에는 찍은이라는 그렇죠. 뜻으로 네. 네, 아, 되어 백인? 아. 네, 사진은 백였다. 음, 네.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백인이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외국인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야? 막 이런. 네,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사이기도 해요. 네. 3절 마지막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꾀꼬리는 중천에 떠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네. 되게 아름다운 그 고향의 술이 모습이 예, 정말 예쁘게 네. 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 남쪽 나라가 어딘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뭐 하와이인가 했었는데 맞아요. 북간도가 딱 등장하니까 아 우리 조선 그렇죠. 한반도 네, 한국 땅이 그렇죠. 바로 따뜻한 남쪽 나라구나. 네, 네. 한국 땅을 못 가고 만주에 있는 분들이 한국 땅을 그리는 노래구나. 라는 게 3절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단어, 저 북간도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오기도 해요. 네. 그 시절 고향을 떠나서 네. 저 멀리 북간도까지 가야 했던 저분들에게 네. 바라만 보시고 그런 남쪽의 어떤 고향을 네.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제목을 찔레꽃으로 지었을지 일상적으로 어디나 있는 건데 왜 그걸 제목으로 했을까? 그것도 그런 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찔레꽃 무슨 색인지 아세요? 원래 찔레꽃은 하얀색입니다. 대체로 하얀색,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붉은색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실제로는 그 찔레꽃이 하얀색인데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피멍이 들어서 붉게 물든다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딱 왜 도대체 이 하얀 찔레꽃을 붉게 표현을 했을까 상상도 해봤어요. 혹시 그 저녁놀이 질 무렵에 어떤 저녁놀이에 붉은 빛이 반사된 찔레꽃을 봤을까? 근데 너무 그런 예뻐요. 그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근데 지금 말했던 그 말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피멍이 들은 맞아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찔레꽃에다가 이렇게 붉은 찔레꽃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찔레꽃은 모내기가 한창인 보릿고개 시기에 피어나는 꽃이라서 그 이 시기가 이제 가뭄이 들면 찔레꽃 가뭄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타지에 나간 이제 사람들이 배고픈 시기에 지천에 이제 깔려있던 이런 찔레꽃 순을 뜯어먹던 기억조차 이제 소중하게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꽃인데요. 나무에 가시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가 또 고난과 시련을 그런 견디는 예. 강인한 민족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사에게 찔레꽃도 있고요.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렇지 또
이현실의 찔레꽃.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밑봄 맛도 좋지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근데 두 분은 찔레꽃에 슬픈 전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어떤 전설이? 고려 말에 그 원나라 눈치를 보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원나라로 공녀를 계속 보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찔레라는 소녀가 병든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원나라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가족을 찾으러 고려로 왔다는 거예요. 고려로 왔는데 가족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찔레가 몇 날 며칠 막 헤매다가 고향 근처에서 지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찔레가 가족을 찾아서 헤매던 그 골짜기 막 산 개울마다 하얀색 꽃이 피면서 그 꽃이 바로 찔레꽃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찔레꽃의 꽃말이 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독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찔레꽃이 정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딱 맞는 맞네요. 제목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1942년 우리나라엔 찔레꽃 외에도 고향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또 있거든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예. 한없이 솟아나는 작임을 바라보며 내 고향 논두렁에 흙김이 그리구나. 한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깊은 밤 날라오는 눈송이 속에 고향을 불러보는 젊은 푸념아. 근데 정말 저 시기는 가요 시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사가들이 문인 출신의 작사가들이 많다 보니까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가사들도 많고요. 네. 또 일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떠나야 되는 자의로 타의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땠어요? 네. 이 눈이 그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 한 송이 두 송이가 고향의 눈이다. 그냥 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눈 안에서 내 고향의 그 눈이 보이는 그 감성이 정말 대단한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흙만 봐도 고향. 네, 그래서 막 흙만 봐도 고향. 그쵸, 뭐, 네. 요즘 케이팝에 제가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향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고향이 웬 말인가. 중요하지 않은 네. 데 살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만 부르죠. 근데 요즘 아파트. 근데 네. 옛날에 진짜 고향이 너무 절절한 단어라서 저렇게 고향에 대한 노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얀 씨는 혹시 이 시기에 발표된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아까 하재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목포는 항구다. 네. 네, 이 노래도 진짜 기가 막혀요. 맞아요. 네.
한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사막도 등대 아래 갈매 기우는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이별의 이 노래도 1942년에 발표가 됐던 그런 노래였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죠. 맞습니다.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목포는 항구다, 그다음 목포의 추억까지 목포 시리즈가 네. 일제강점기의 대단한 목포의 그 대표적인 유행가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찔레꽃이 사랑받은 시기가 사실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맞아요. 이 노래는 계속 전해져서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재조명된 곡이에요. 이 곡이 전 국민에게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건 발매한 지 한참이 지난 1950년대 이후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찔레꽃불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노래가 왜 그때 히트를 안 하고 나중에서 히트를 했을까? 네. 그 사연이 있는 건가요?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간도로 떠나면서 가족과 이별하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또 이번에는 전쟁으로 또 한번 고향을 떠나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 그 6.25 전쟁의 어떤 여파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25 전쟁, 한국전쟁으로 마주해야 했던 이별의 참상을 잠깐 살펴보시죠.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는 평화로운 새벽 정막을 깨뜨리고 소련제 전차를 저희 아버지도 실향민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어머니, 뭐 아버지 다 40년대 생이시니까 6.25를 직접 겪으셨단 말이에요. 북한 저렇게 막 피난 가시는 모습인가 보네요. 아유. 감행했습니다. 그때 거의 민족 이동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난을 갔었죠. 천상이죠. 처음에 북한군 밀려 내려올 때는 피난 못 간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금방 끝날 거라고 네.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1.4.5태 때 본격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제 피난을 가면서 수전협정 할 때까지 거의 3년 정도를 고초를 겪었죠, 우리나라가. 근데 3년, 우리가 말이 3년이지. 그렇죠. 예. 3개월도 힘들 것 같아요. 3일도 어렵죠. 아유, 저 휴전협정 하는데 저 북한하고 중공이 계속 막 유엔군을 농락하면서 막 그 회담을 끊었다 했다 하면서 그 시간을 질질 끌었었죠. 1976년 1월 24일 구정을 앞둔 서울의 김포 국제공항. 국내 귀국한 제2동포에서 3000명 동포 중에서 이르는 고향이 북쪽인 조선족의 사람들이 제일 망향의 동포들이 동산을 찾아가는 그런 망향의 모습이라고 정을 합니다. 달래며 네. 속속 저분들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도 고향도 못 찾아가시고. 돌아왔던 거죠. 네. 오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그런 눈을 감고 귀국은 살면서 정말 다시는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이북 출신 분들이 저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에 네. 모여서 서로 이제 시름을 달래고 서로를 위로하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노래나 음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고향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아,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에 오셔서 맞아요. 평양냉면, 평양냉면 뭐 이런 함흥냉면, 이브, 네. 네. 뭐 개성만두 뭐 이런 것처럼. 그 음식도 되게 유명해졌죠. 네. 비둘기를 날리는 모습이네요. 네. 망향을 달리는 임진강에서 비둘기를 날린다. 인정의 호소마저 외면해버린 북한의 근데 우리가 통일 이후도 생각을 해볼 게 그 일제강점기 때 불렸던 이런 찔레꽃 같은 노래는 그들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찔레 네, 북한에서도? 그럼요. 북한에서.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러한 노래가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국의 1천만 이산 가족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셔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38선 너머의 원산에 사신대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아이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묵직함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못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들 저렇게 막 우시네요. 네, 안 울 수가 없죠. 저런 이를 상황에서. 지켜보는 우리의 온 국민들이 마음이 찢어지네요. 같이 치러야 할 아픔으로 아, 이건 이산가족 이산가족 80년대. 1983년. 하는 감격의 기쁨은 온 세계로 저 장면 퍼져나갔습니다. 뭐 봐도 슬프고. 네. 남동생만요. 저 때 피난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그쵸.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기분이 초콜릿 하던 시절이에요. 네. 저희 때가. 기막힌 저 꿀꿀이죽 먹던 맞아요. 시절. 꿈에 네. 그리던 혈육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막 동력 하늘 아래 남아있는 부모 형제 생사조차 몰라 애타하는 어떤 이산 마음일까요? 가족들. 보지는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데. 현대인에게는 그렇게 크게 고향이라는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고향은 굉장히 맞아요.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일단 농사가 제일 중요한 음. 분들이었고 농사가 땅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 땅이랑 결부된 그리고 또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하고 나의 개인의 삶이 분리가 안 됐던 시절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떠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외톨이가 된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고 이 거대한 세파에 휩쓸려 가는데 그렇게 휩쓸려 갈 때마다 내 고향은 나를 따뜻하게 반겨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고 위안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만큼이나 전쟁 후에도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계속해서 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인데요. 대표곡 중에 하나가 한정우의 꿈해본 내 고향이죠. 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또 하늘 저 산아래 가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꿈에 본 내 고향이 한번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고향의 상실을 계속해서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제 수탈, 뭐 북한도 가고 그런 다음에는 전쟁이 와서 피난 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도시화, 산업화해서 또 막 도시로 떠나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향을 이뤄왔는데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고향을 떠나온 그 이별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대중문화로 표현을 하고 대중문화 콘텐츠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다시 재조명되면서 인기를 끌어올린 노래가 바로 찔레꽃. 이렇게 인기를 끌고 60년대 노래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 내레이션이 좀 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내레이션이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해방 이후인 만큼 일제강점기의 참상을 좀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의 풍운이 휘몰아치던 날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슬픈 별 아래 살아야 했다. 절망의 황혼, 우린 허수아비였다. 슬픈 앵무새였다. 광란의 전쟁 앞에 바쳐진 슬픈 재물이었다. 정거장마다 목이 메어 미친 듯 남의 군가를 부르며 남의 전쟁터로 끌려가던 젊은이들의 충혈한 눈동자가 그 절망의 황혼을 보고 있었다.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기는 근로 보국 때의 하룻날, 어린 소년들은 점심을 굶었고 고갯마루를 오르는 목탄차는 일제의 마지막 숨결이냥 허덕였지. 초기에 취입 버전에는 없었는데요. 이후에 백나연 선생님이 공연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멘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김규성 작곡가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이토록 오래 사랑받은 데에는 역시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백나라 선생님의 공이 큰데요. 네. 아까도 전 들으면서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쇳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포근하게 감싸주는 목소리라는 맞아요. 느낌이 좀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백나나 씨가 어떤 가수였는지 우리 아얀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백나나 선생님은 1965년도에 출생을 하셨고요. 제주도 한림읍 명월리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살 무렵에 태평 레코드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콩쿠르 대회에서 2등을 하면서 가수 데뷔를 하신 거예요. 지금 콩쿠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때 기사들 보면 콩쿠르라는 타이틀을 달고 네. 굉장히 다양한 오늘날로 치면은 뭐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 예, 오디션 네, 프로그램인데요. 경연대회 출신 스타시죠. 경연대회 아. 출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달면서 레코드사의 바로 소속 가수로 영입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백나라 선생님이 1940년 태평 레코드사에서 낸 첫 번째 음반이 오동동 극단부터 이제 히트를 해가지고요. 항화다방, 망양초사라, 그다음 견우직명 이야기 담고 있는 진여성 이런 노래들도 계속해서 히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태평 레코드사의 대표 가수로 등극을 합니다. 아얀 씨는 백나나 선생님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단연 찔리꽃을 가장 좋아하죠. 예, 가장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선생님 노래 중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찔레꽃, 아리랑낭낭, 낭낭 18세 요 세 곡은 네. 제가 거의 뭐 메들리로 듣습니다. 네. 네. 그 중에 뭐 한 소절 부탁드려도 실례가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낭낭 18세 아, 한 예, 소절 그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버들 입지는 앞겨울에서 소쩍 세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꿍 소쩍꿍 소쩍꿍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움님 오신댔어요. 아니, 무반주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아, 노래 너무 신나죠? 이때 이거 하셔야죠. 네, 이때. 그래서 이러니까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백나나 선생님하고 음색이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낭낭한 느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들기도 말씀해 하는데 주셔서. 네네네. 혹시 뭐 백나나 선생님하고 DNA가 무슨 너무 그랬으면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인연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너무 만나 뵙고 싶은데 예,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백나라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KTV에 자료가 남아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꽃가마에 울렁들렁 시집가는 아리랑 고개. 오늘도 새신랑이 조랑말 타고 장가간다는 아리랑낭낭입니다. 저분이 박시춘. 이 노래가 정말 너무 예, 통통통통이래요. 아, 아리랑 고개 꽃바마에 있으니까 시집가는 아리랑 고개 아리스리랑 아리랑 고개는 대학시 고개 연지 찍고요 건지 찍고요 살짝 웃었어 여기 아리랑이 들어가요. 네, 여기 중간에. 이 노래 앞거는 바로 이 부분이 맞아요. 네, 중간에 네. 아리랑 들어간 거. 음. 1960년이니까 당시 백나라 선생님이 한
35 정도 됐을 때거든요. 네네. 훨씬 이게 얼굴이 생기 있어지시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발랄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노래들이 다 신납니다. 이게 통통 튀는 네. 그런 맛이 느껴지는 노래고요. 지금까지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도 예. 아 너무 통통 튀고 약간 토끼 같아 예,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발랄한 곡이에요. 네, 뭐 제가 젊었을 때도 막 아리랑 저는 이 노래의 악건이 아까 우리 네. 아얀 씨하고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아리랑이 들어가잖아요. 네. 아리랑 아리랑 그 손율이 들어가다가 또 그렇죠. 다시 아리랑 낭낭으로. 네. 딴딴딴딴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정말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라 아리랑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이 아리랑의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랑 낭낭도 그런 아리랑의 어떤 인기와 더불어서 같이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던 노래인데요. 창법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되게 옷구슬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약간 성악발성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 꺾지도 않으세요. 네. 근데 그게 백나나 선생의 어떤 창법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그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목소리가 그 백나나 선생의 목소리가 막 또랑또랑하고 낭낭한 그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줬을 것 같은데, 노래 제목도 아리랑 낭낭, 맞아요. 낭낭 18세 낭낭, 낭낭을 더 낭낭한 목소리랑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백나나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데뷔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셨는데요. 해방 직후엔 파라다이스 쇼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국 순회 공연을 가지기도 했고요. 이후 부캐 가극단도 운영을 했어요. 부캐들만 모인 건가요? 부우캐. 네. 근데 여기에 있던 가수 중 한 명이 바로 윤복희 선생님. 네. 해방 직후 이 시기에 여성이 대표가 돼서 이런 쇼단을 운영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그렇겠네요, 진짜. 그럼에도 우리 백나나 선생님은 아주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참여 기회를 엄청 높이신 거죠. 제주 현대 여성 인물 1위이자 성인 가수 1위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950년 당시 10살이던 우리 이미자 선생님도 백나나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가수를 꿈꾸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백나나 선생님에서 뭐 이미자 뭐 이런 식으로 쫙 그 뭐 뭔가 적통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주도에서 백나나 하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제주도 지금 연예인분들 중에는 또 배우 고두심 계시잖아요. 유명하죠. 네네. 그리고 국내 여성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를 등반한 산악가 임희재. 네. 그리고 제주도의 백나나 선생님. 근데 이제 그런 분 중에 우리 백나나 선생님을 위한 기념 사업회, 뭐 기념비,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념관 이런 거는 우리 백나나 선생님이 단연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만큼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고향 후배인 아얀 씨도 백나나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공연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공연단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백나나 공연 단장 가수 아연입니다. 심지어 단장. 네, 아니, 단장이 그러면 단장님이 이렇게 젊으면 그 단원들은 한 10대? 저랑 좀 비슷합니다. 예, 지금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막 대학생들도 있고. 어린 친구가 대학생?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육아를 하는 엄마 세대도 있고, 아빠 세대도 있습니다. 네. 단장 제안을 아무한테나 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눈에 확 알아본 띄었으니까 네. 아마 했을 것 운영하는데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백나나 선생님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또 단원이 그 공연단이 생겼다고 하니까 다들 좀 생소해 하셨었어요. 근데도 이제 저희는 일단은 알려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1년은 정말 고생했어요. 1년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희가 이제 그 백나나 공연단으로서 지금 3년째 한림역 관내 한 26군데 경로당을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은 찔레꽃을 부르면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의 박수 정도 네, 그렇게만 이렇게 해주셨다면 2년이 흐르고 이제 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찔레꽃을 완창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오, 정말 예, 벅차오르는 완창이라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성절까지. 네.
그거를 같이 부르셨을 때 이 그 행복한 표정과 막 벅차오르는 그게 굉장합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소중한 일, 되게 중요한 그렇죠. 일을 하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한테 위로를 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1942년 발매된 노래죠. 찔레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세기 가까이 고향을 등지고 나아가야 했던 한국인들에게 이 노래는 어머니의 품에서 뛰놀며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어린 날의 향수를 담은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현실의 어떤 애환하고 뭔가 어떤 즐거움, 흥하고 절묘하게 배합이 된 노래가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한테 오랫동안 위로도 전해주고 흥도 전해줬던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아얀 씨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백나나 선생님과 그의 노래 찔레꽃이 결국 아얀 씨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아얀 씨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 자체는 실제로 가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이런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달래주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해주고 그런 노래를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대표곡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부르는데 그 감정을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백난 선생님의 이런 정신을 좀 이어가서 노래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동을 또 선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단장으로서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백나나의 뒤를 잇는 우리 아얀 씨의 활동. 감사합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낭낭한 목소리로 시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노래의 힘을 기억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달래 핀 날이란 고개 나물 캐는 날이란 고개 꽃